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는 FM정보센터 10분 뉴스 홍주영입니다. 2월 28일 뉴스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제2회 임시회를 운영합니다. 출범 이후 처음 개최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 건의안 등 각종 안건 심의가 진행되며 충청광역연합으로부터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이번 회기에 연합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비비를 삭감해 일반 공공행정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필요성을 심도 깊게 심의할 예정입니다. 노금식 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는 출범 이후 처음 개회되는 이번 임시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깊게 심의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청취했습니다. 김현미 의원은 충청권 협력 강화와 같은 모호한 방향 제시가 아닌 실질적인 충청권 인재 육성 방안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네트워크 구축을 넘어 4개 시도가 함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영호 의원은 충청광역연합 초대 의원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청권의 4개 지자체가 체육, 관광, 경제 분야에서 활발한 소통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초광역 행정산업위원회는 제1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 건설환경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한 뒤 행복도시에서 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국비재원 분담률 상향 조정 건의안을 심사했습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 및 도로망 확충,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 농산업 및 환경보호정책 등이 포함됐으며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향후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초광역 건설환경위원회 김광훈 위원장은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특히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확충, 초광역 교통망 정비 등 핵심 인프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2013년 10월부터 24년 9월까지 외신기사와 누리소통망에서 한류 관련 자료 68만 건을 수집 분석해 2014년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문체부가 운영하는 전 세계 30개국 35개 제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470여 개 이상의 현지 언론에서 보도한 한류 관련 외신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 7,640건과 유튜브, X 등 누리소통망 자료 67만 5천여 건을 추가로 수집해 진행했습니다. 먼저 대륙별로는 아시아, 유럽, 북미 순으로 한류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 대륙은 모든 콘텐츠에서 평균을 웃도는 보도량을 보였습니다. 콘텐츠별로는 아시아, 유럽, 중남미 대륙에서는 K-팝 콘텐츠 관련 비중이 가장 높았고 북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서는 한국 음식, K-푸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수희 해외 홍보 정책관은 해외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한류 트렌드 분석은 문체부의 해외 미디어 분석 역량이 집약된 것이라며 국가별, 대륙별 맞춤형 한류 정책 전략과 사업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올해 19세가 되는 2006년생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 패스를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문화예술 패스는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에서 공연과 전시 예매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3월 6일 목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처음 시행한 청년문화예술 패스는 청년이 적극적인 문화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관람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국내에 거주하는 2006년생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 순으로 발급하며 지역별 발급 상황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래 세대 주역인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일상을 다채롭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청은 필리핀 도시개발을 돕고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팀코리아 대표단을 이끌고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필리핀 방문에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외건설협회와 스마트도시협회 등 15개 기관이 함께했으며 현지에서 고위급 관계자와 필리핀 기업 등을 만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 방안을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표단 방문을 이끈 박상옥 기획조정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필리핀 간 도시개발 협력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팀코리아 활동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이나 사업 수주와 같은 우리 기업의 성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중소관광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3월 14일까지 2025 관광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에 수혜 기업을 모집합니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등 관광기업이 필요로 하는 과업 수행 비용을 공사가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기업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기업을 각각 모집하며 수혜기업이 제공기업의 과업을 의뢰하면 과업 완료 후 그 비용을 공사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는 162개 내외 수혜기업을 선발해 총 64억 원 규모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기업은 디지털 전환과 마케팅 2개 분야 과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수혜기업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관광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혁신바우처 누리집과 한국관광산업포털 투어라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바우처 활용계획 우수성, 과업 수행 역량, 기대 효과 등을 평가해 4월 초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난 25일 조치원읍에서 찾아가는 현장 소통, 우문현답의 첫 번째 시작을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날 최 시장은 조치원읍 소재 청년 창업 현장인 세내장, 붕어집, 공사사 양조장을 직접 돌아본 뒤 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 SB플라자에서 청년 창업가들 4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조치원읍의 자연 환경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 지원과 청년 브랜드 거리 등을 본격적으로 조성해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시는 청년 창업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귀중한 해법을 향후 시정에 반영하고 우문현답을 각 분야의 다양한 시민들과의 만남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가 청년 창업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는 기회가 됐다며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시민주도로 열린 2024 세종 비축제가 지난 2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25년 제13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축제예술 공연 부분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2024 세종 비축제는 겨울철 관광객 유입 감소, 소상공인 매출 하락 등 지역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시민추진단을 구성해 개최하고 시민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한 달간
세종시 이응다리와 금강수변 일원에서 완성도 높은 축제를 진행해 방문객과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민택 상인대표는 2024 세종 비축제는 시민의 힘으로 개최한 특별한 축제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계기이자 세종 사랑운동을 시작한 큰 계기가 됐다며 세종 비축제의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 수상은 시민들의 저력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FM정보센터 10분 뉴스를 마칩니다. 홍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